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 기록하면서 어제 오늘 10조 원 넘게 12조 원, 13조 원 이렇게 거래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틀 연속의 하락 12조 원대 거래대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의 한마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반도체 중심주 삼성전자가 고점을 높여가는 게 포인트. 그리고 자동차와 지주사까지 다시 매수세가 붙는지를 주목하자입니다. 네, 자동차 또 지주사 금융주 이런 쪽은 지수가 2,550 정도 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는 이들 쪽에도 매수세가 좀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가격 매력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보합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1.06% 하락한 84,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먼저 여기서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락했냐 이거예요. 왜 하락했냐.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780까지 하락을 했다가 2,706까지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46포인트 가까운 이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2,200에서 2,650까지, 2,430에서 2,780까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승 동력이 뭐였었냐면은 미국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약세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정사실화되었던 상황에서 이거를 2번 할지 3번 할지 4번 할지는 모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이제 사라졌구나. 그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작년도 10월 말부터 이번 시장이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핀트가 하나 어긋나는 거죠. 예, ISM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 나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또 금리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근데 또 실제로 10년물 같은 경우는 2년물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전 고점까지 한 4.4%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돈들도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일단 한번 건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1월 달에 요때 있잖아요. 2,690까지 가다가 2,430까지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2,690까지 가다가. 근데 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금리 인상 시기, 인하 시기가 불확실성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쇼크되고, 그 다음에 중동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부각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후티 반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군만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렸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연이어서 이제 시장이 2,690에서 2,430까지 시장이 조정이 났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금리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돈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4.4%.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베팅해서 했던 것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을 주려고 했었던 기업들, 이런 것들은 돈 회수하고 있구나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중동 후티 반군과 관련된 문제처럼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또 중동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심각한 시장의 위험이라기보다는 노이즈 하나쯤 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걱정이 있으면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삽니까? 안 사죠. 여러분들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믿을 구석으로 찾아가잖아요. 돈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프리미엄을 줬었던 주식들 쪽에서 일단 돈을 좀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금들이 반응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제일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뭐 믿고 그냥 해볼 만한 거 없냐? 반도체. 그 중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보다는 오늘은 좀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나 이제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한솔케미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내에서도 좀 반등이 덜 나왔던, 그죠? 이런 주식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 흐름이 좀 전개가 된 거고, 그리고 다 산발적으로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은 한 번씩은 다 반등은 주고 빠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본 매수세가 어디 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왕의 지위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요게 이제 저는 좀 보였고요. 나머지 주식들, 요게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주사, 화학 정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까지 LNF 정도만 다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락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동차하고 같이. 그럼 이게 바이오로 갔냐를 보면은 바이오 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그냥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 되고,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그 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흐름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죠? 급락했던 것이 이제 반등 나온 거니까 나왔던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야 이거 반도체 말고 살 게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돈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단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니들이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 시장을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외국인 분들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셨어요. 특히 이제 현물 쪽보다는 이제 선물 쪽에서,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현물 쪽에서 특히 이제 매도 물량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작품은 외국인들이 물량 빼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750에서 2706까지 돈을 회수하는 과정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거는 모처럼 만에 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 더 많아지는 구간으로 오늘 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시장을 좀 오늘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모처럼 만에 이렇게 또 시장 자체의 조정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로만 압축을 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조건식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지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까 그 금융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이쪽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는지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돈의 규모를 키운 쪽이 자동차하고 금융 지주사예요. 저 PBR 관련된 섹터들이. 얘네들이 2,500대에서 2,650까지 시장을 키웠어요. 금융 지주사는 2,700까지, 금융주는 2,700까지 시장의 자금을 키웠고, 그 다음에 지주사 있잖아요. 뭐 LG나 SK나 그 다음에 이제 LS나 이런 애들은 이제 2,700까지 지수를 키웠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저 PBR 관련된 돈들이 여기에 제일 먼저 베팅을 했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뭉칫돈이 한꺼번에 사라집니까? 가벼운 주식도 아니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쪽에서 다시 채우는 게 훨씬 더 쉽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나 기아, 그죠? 이런 쪽은 저는 이제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앵커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저점은 몰라요. 저점은 모르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추격 매수는 제가 하지 말자고 했었고, 그죠? 현대차나 기아, 이런 주식들 한 15에서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 이쪽은 저는 이제 분할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쪽도 제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럼 안에는 좀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550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의견을 수정할게요. 오늘부로. 네, 오늘부로 의견을 좀 수정을 해서 2,550을 놓고 판단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놓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706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2,750과 2,650.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820이에요. 요 세 가지 숫자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삼성전자 죽여요. 하이닉스 죽입니다. 한미반도체 죽여요. 현대차 죽여요. 기아 죽여요. 다섯 종목을 같이 죽여요. 2,550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둘 중에 한 놈만 죽입니다. 그러면 2,650에 가까울수록
신규 매수나 추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둘 중에 한 놈만 살아있다. 둘 중에 한 종목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종목이 따라온다. 그러면 다시 2750 회복하는 거고, 여기서 자금 붙으면 그때는 금융주나 지주사 쪽 또는 자동차에서 저는 한 종목을 이번에 좀 편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자동차를 선호를 하는데 자동차를 하나 지주사를 하나 이번에는 수익률이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견을 좀 수정해서 드린다는 말씀 좀 참고해 드리겠고,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물산, 이번에 저 PBR 관련된 주식 같이 갔던 주식이 있잖아요. 이들 주식이 두 번째로 움직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 섹터 쪽으로 자금이 붙는 거고, 그러면 2650에서 2750 구간에서 2750 구간을 갔을 때는, 그때는 자동차하고 지주사까지 자금이 붙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바이오가 그 다음에 자금이 붙는지를 보는 겁니다. 삼바하고 이제 셀트는 크게 안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섹터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근데 이쪽은 제가 하지 말자고 했었었고, 그죠? 이제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가장 많이 급락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폭락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4번. 반도체가 다 슈팅이 생긴 다음에, 자동차나 바이오가 다시 자금을 키워온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올라올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시장 구도를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거는 2650과 2750 구간 박스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자금을 쏠리면 현재 시장에서 이 반도체 섹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없으면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네. 제가 지금 자동차 쪽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반드시 반도체를 하신 다음에 하셔라.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부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일정 시작합니다. 내일 마감은 증권통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